여러분 안녕하세요. 172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일본 자연재배 앞서 이제 가오구치 선생 두 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키무라 선생 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오늘은요. 두 분을 그 자연재배에 대해서 뭐 비교랄까 두 분의 그 성향이 약간씩 다르고요. 방법이 다르고 이제 벼하고 이제 과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두 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새로운 농업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고퀄리티 아니면 이런 자연재배 뭐 자연농을 지향하시는데 아니면 이제 화학농이나 친환경 유기농한데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가신 두 분을 통해서 뭔가 그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자, 자연농 하면은 이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무경, 무비료, 무농약, 무제초로 알려져 있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뭐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이걸로 때문에 이제 뭐랄까요 잘못해서 아니면 이제 기술적 접근 아니면 이제 그런 생각이랄까 그런 현장에서 많은 실패도 있더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이제 몇 번을 얘기합니다. 또 반복 오늘 또 얘기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반복에 대해서 싫어하는데요. 어쨌든 농사 얘기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얘기고요. 뭐, 뭐 착하게 살자 그게 뭐 평생 하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은데요. 어, 처음 이제 아까 이제 무교원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교원에서 이제 경운 정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했습니다. 무교원만 있는 게 아니라 부분 경운이 있고 전면 경운이 있다. 보통 그러면 자연농업은 이제 무교원이라지만은 실질적으로 거의 뭐 자연농의 99%라 할 정도로 부분 경운이거든요. 무경운 하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무경운으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또 전면 경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경운 종류도 이렇게 많다. 자연농만 아니라 뭐 그 모든 농업에 보시면 이제 그 화학농도 무경운 하신 분 계시거든요. 친환경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깨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뭐 자연농은 무경운이고 어떤 분 또 자연농에서도 무경만 아니라 부분 경운이 99%라 할 정도로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만은 그 정도로 많은데 무경은 거의 없는데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고 또 그렇게 또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어, 비료 종류입니다. 비료 종류만 해도 이제 화학 비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농지에 자생하는 풀, 이러면은 비료란 뜻이 뭡니까? 토양과 작물에 영향 끼치는 모든 물질을 이제 통칭해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생한 풀, 뭐 녹비작물 재배하는 거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 강 유역에 우리가 뭐 이집트 황하 문명 같은 에스토니아 문명 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범람하면서 퇴적물이 쌓이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퇴적 유기물이니까 그것도 하나의 비료거든요. 그 다음에 농산물 잔사, 발열태비, 숙성태비 같은 거, 토양형 비료죠. 아니면 작물용 비료인 이제 발열태나 부숙태비, 유기질 비료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액비, 배양액 이것 또한 비료니까요. 그래서 비료 범위가 이렇게 광범위 많다. 그리고 또 자연농 안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농약 종류입니다. 농약하면 이제 알려지는 게 우리가 화학농약, 그러면 이제 무농약이다. 화학농약만 안 쓰면 안 되면은 실질적으로 유황 같은 천연농약, 식초, 난황류 같은 이제 뭐 친환경농 이름은 뭐 각게 다르게 불립니다만은 뭐 사람마다 틀리고요. 뭐 첩죽도란 뭐 제충국, 자라공 같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독초 식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천연 농약을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식물 농약 아니면 친환경 농약을 합니다만은 석회레버를 석회 황합제 그 다음에 미생물이라든 천적이라든 여러 방법이 또 그 외에도 많지 않습니까? 농약 종류만 해도 이렇게 다양하게 많다. 어, 저는 뭐 농약 종류에서는 그렇게 많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 정도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화학 제초제만이 아니라 이제 천연 제초제, 그 다음에 이제 뿌리 제거하는 방법도 김매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풀을 자르는 뭐 예초하는 방법 아니면 이제 낫으로 베는 방법 있죠. 그 다음에 뭐 잡초 매트에서 이제 이건 뭐 제초 종류 또 하나의 방법으로 들어가죠. 그냥 잡초 매트에서 풀 발생 줄이는 거 아니면 비닐 씌워서 뭐 검정 비닐 같은 거 이런 거에서 잡초 발생 차단 뭐 이게 제초 종류로서 넣어야 될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풀에 그 관계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 그러면 이제 저기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가학고천 선생과 그 김은하 선생의 거기에서 무경은 우리가 자연농업 무경은 아닙니까? 그러면 가학고천 선생 벼 재배해서 그 다음에 김은하 선생의 사과 재배해서 어떻게 이제 그 경운 대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벼는 무경이라 하지만은 우리가 그 고시 되고 있거든요.
뭐 자연농하면 이제 가구전산은 무경이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앞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마 그 100강 안에 몇 번을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무경운이 있고 부부경운이 있고 이제 전면경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어쨌든 거의 뭐 벼는 이제 100% 부분경운 하거든요. 땅을 파서 심는 거거든요. 그리고 채소도 부분경운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저는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교육하면서 농가들에서 거기 교육생들 통해서 확실히 이제 거의 100%라는 게 뭐 저희 확신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오구치 선생의 뭐랄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무경이라고 보기에는 뭐 무경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왜냐 그러면 누구나 그렇게 용인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부분경을 하고 있거든요. 김은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과 같은 경우는 무경운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은하 씨도 이제 채소 같은 경우는 부분경운입니다. 무경운은 있다는 얘기가 뭐 거기에 그 교육생분들이 이제 저희 교육에 제가 2년마다 이제 일본에 가서 뭐 한 달씩 머무르면서 일주일씩 강의하고 그 부분들도 이제 채소 쪽에는 이제 저 교육, 토양 교육하고 이제 받은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그분들이 얘기해 보면 이제 뭐 일본에서는 이렇게 나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거의 농가에서 이렇게 안 한다는 저희 교육에서는 저는 이렇게 나눠서 이제 전문경은, 부분경은 이제 무경을 나눴을 때 이제 부분경운이거든요. 그래서 무경과 부분경은 자연농 같이 한다는 거. 그다음에 사과에서는요 김우라 씨 같은 경우는 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 제가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했습니다만은 뭐 가구지 선생님 무경농이다. 무경운이다. 김우라 씨가 무경운이다 해서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더라는 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면 이제 부분경운 벼 같은 경우 이렇게 땅을 파서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을 파기 때문에 부분경운이고 무경운 뭐냐면요. 그 씨앗을 그대로 직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손을 거쳐서 뭐 심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무슨 모종을 심는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들이 이제 씨앗을 직접 뿌리는 거거든요. 숲속에 가면 나게 뭐 씨앗이 떨어져서 하듯이 무경운 같은 경우는 보시면 후쿠오카 마사모 선생이 무경운에 도전했고 흑공도 무경운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벼수하기 전에 이제 보리씨 뿌린다든가 저도 이제 40여 년 전에 이제 벼수학하기 전에 보리씨 뿌리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무경운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무경운도 이제 저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 부분경운이 뭐 비도 하고 이제 무경운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은 같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르다는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해 보면요, 이게 다르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분경과 무기 안 나누니까 이제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다음은 이제 비료입니다. 우리가 자연농하면 이제 아까도 했습니다만 무비료입니다만은 가하고치 자연농에서 보시면요, 김은하 씨 사과의 자연농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벼라든가 녹비작물 해서 잡초라든가 해서 비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비료가 아니라 어쨌든 비료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키우는 거지만은 농지 생산한 거지만은요, 표면층에 녹비작물 이제 라인 갈아서 덮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잡초 이제 보통 3번에서 5번 베어서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기물 비료면서 토양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또 표토층에 심도층에 뿌리 녹비라든가 벼라든가 이제 잡초 뿌리해서 유기물이고요. 그다음 그래서 노양용 비료 100% 농지 생산해서 이제 쓴다는 거. 외부에서 투입은 안 하죠. 이제 농지에서 100% 생산한다는 이게 좀 다를 겁니다. 대체적으로 저는 지향하는 건 뭐 나중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좀 외부에서 투입과 아니면 이제 농지 생산이 이게 대단히 그 가치 있다. 왜냐 그러면 100%다 농지 안에서 생산해서 이거를 생산한다는 건 뭐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해보면요. 그리고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얘기할 겁니다만 보시면 이제 김은하 선생도 마찬가지 비료하고 있으면 표통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토양용 비료 100% 농지 생산한다는 거. 그러니까 무비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녹색 유기물이면서 아니면 이제 풀 잡초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비료하면서 토양용 비료를 생산한다는 거. 뭐 어떻게 해석에 따라서는 약간 틀릴 겁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렇게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무비료한 뭐 표시를 한다 해서 뭐 틀렸다 맞았다. 저는 이제 거기에 뭐랄까 뭐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참여하고 싶지 않고요. 단지 뭐냐 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비료 이런 것들 생산하고 방법 어떻게든 이런 것들이 양분이 없이는 작물을 못 키워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요. 가구치 재배, 기무라 사과 재배에서 보시면 벼 필요 양분의 농지 생산 방법입니다. 저희 의견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는 조금 민감한 부분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조금 퍼센트로 좀 나눠봤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래서 표면층의 녹비가 80% 정도지 않나. 벼에서는 보면 대개 풀과 녹비 작물을 해서 표면층이 덮어서 이제 박테리아 쪽에 그 녹색 유기물이거든요. 녹갈색 유기물과 녹색 유기물을 투입해서 이제 이렇게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80%고요. 그 다음에 표토층의 뿌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 정도 봅니다. 그래서 비율이 보시면 이제 거의 표면층으로 해서 지수 생산 쪽으로 가는지가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저의 뭐랄까 나름대로 그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벼 자연농 기술의 80%는 뭐냐? 표면층의 녹비, 그래 유기물이죠. 유기물 비료를 생산해서 해결하고 있더라는 거. 김우라 선생님 같은 경우 사과 재배에서는 표면층의 녹비는 한 20%고요. 보시면 이제 위에 그 풀을 1년에 이제 3번 정도 아니면 5번 베거든요. 그래서 한 20% 보는 거고요. 그래서 김우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표토층에서 10토층까지 거의 1m 40 이상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은 뿌리. 그래서 저는 이제 가구재 선생이 이제 표면적 80에다가 뿌리가 20%라면 저는 김우라 씨 사과 재배에서 표면층 20%, 심토층까지 뿌리로 해서 80%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퍼센트는 이제 아까도 했습니다만 저희 그 뭐랄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퍼센트는 아는 거고 이건 정확하지 않고 제가 이제 그런 이해를 돕기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과 자연농 기술의 80%는 뭐냐? 시토층 뿌리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저희 의견입니다. 아마 이걸로 접근했을 때 아마 이제 과수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자연농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유기농에서 이런 김우라 씨와 같은 이제 자생력의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겠고요. 벼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접근하는 게 낫겠죠. 또 반작물도 마찬가지 여기서 배워야지 않나 싶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그 나중에 또 얘기할 겁니다만은 이게 핵심적인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로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풀어 나가야지 않나 싶습니다. 무농약입니다. 이제 자연농은 무농약인데 가하고저는 김우라 씨 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제 한번 보면요. 토양 자생력과 작물 자생력에서 병충해 발생을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충해 대응은 뭐냐? 농약 사용 없다는 거. 가구에서 벼 재배는 저 알기로는 이제 농약 사용 없는 걸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농약을 지향하고 있고요. 근데 김우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꼭 같습니다. 토양 자생력과 작물 자생 높여서 병충해 발생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건 확실하고요. 근데 이제 병해치 대응은 농약을 사용한다는 거. 이게 아까도 저 전편에 얘기했습니다만 무농약이다 농약이다 뭐 그게 일본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무농약을 합니다만 실제로 식초라든가 이제 와사비 쓰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친환경 농약이기 때문에 이게 농약이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뭐 논쟁이 끼긴 쉽지 않고 끼는 쪽으로는 이제 바라지 않고요. 저는 이제 단지 기술적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가고 있더라는 거. 그래서 친환경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 뭐 표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뭐 아까도 있습니다만 김우라 씨가 사과 같은 건 뭐 5번에서 6번, 7번 뭐 그게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기에 따라서 병기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날씨 기온에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이가 있더라는 거. 그다음에 제초입니다. 보시면 이제 그 풀을 이용해서 토양 자생이 높이는 데 쓴다는 거. 그다음에 작물 자생이 또 마찬가지고 뿌리죠. 그다음에 이제 뿌리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 그래서 토양용 비료 생산해서 풀을 결대로 쓴다는 거. 그래서 풀 성장과 풀 그 성장에 따라서 제초한다는 거. 예초죠. 이제 가우치 선생 같은 경우는 1년에 이제 3번에서 5번 하는데 낫으로 베거든요. 그게 이게 보통 작업 아닙니다. 근데 풀을 활용해서 토양 자생이 또 높이고 작물 자생이 높이면서 뭡니까 이제 뿌리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물 뿌리 만드는데 풀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토양의 비료 생산하는 것도 풀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절대적이죠. 멀칭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1년에 이제 녹비 작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풀을 이제 활용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대가지 않나. 일반적으로 이제 풀 하면 이제 제일 농업에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풀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더라는 거. 그런데 이게 작업이 뭐 고도농이긴 합니다만 또 나중에 또 얘기할 겁니다만은 이게 뭐랄까요 대단하면서도 또 우리가 이제 쉽게 따라가기 힘든
또 어쨌든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배우면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이제 가오구 선생의 벼 재배에서 우리가 밥작물이라든가 다른 작물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많은 기술적인 뭐랄까 원천 기술이 있다 보거든요. 또 김은하 씨 사과입니다. 사과도 마찬가지고 토양 자생이 높이는데 풀 활용하고요. 작물 자생도 마찬가지고 뿌리 만드는데 풀 활용이 절대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풀보다는 녹비 작물 키우거든요. 우리나라에 보면 농가들 그 사과 재배 일본의 김은하 선생의 그 가가지고 배워 오신 분들이 보시면요 거의 녹비 작물 키웁니다. 이거 가져가지고는 뿌리 만들기는 되게 어렵다고 저는 이제 할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은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콩도 이용하고 그러고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풀이 절대적인 이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토양용 비료가 된다는 거. 그래서 김은하 씨도 똑같이 이제 뭐랄까 낫으로 가구 전체가 그 낫으로 베는 게 아니라 기계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도 예초한다는 거 그랬을 때 아까도 했습니다만은 풀을 이용해서 뿌리도 만들고 토양 자생하면서 농지 생산에 그 필요한 영양 같은 게 생산하는 그래서 풀 활용에 대해서는 이 두 분을 통해서 과수는 김은하 씨, 밭작물과 벼 같은 경우는 가구치 선생을 통해서 뭔가 두 분 다 합쳐야겠죠. 두 분의 그걸 가지고 이제 원천 기술이라 봅니다. 저는 이 원천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기술적으로 자기에 맞는 뭐랄까요 확장해 나가는 방법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연결하면서 제가 이제 확장 기술을 또 소개할 건데요. 제가 이제 이용하는 이제 저는 이제 자연농입니다만 자연순환 유기농을 하지 않습니까? 가구치 선생이나 김은하 씨 같은 경우는 김은하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재배지만은 자연 농안에서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순환 유기농업이거든요. 파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방법을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소개할 겁니다만은 앞서도 이제 상당수 소개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구체 소개할 겁니다만은 그래서 자연농의 풀 예초를 보시면요. 아까도 있으면 가구치 선생 같은 경우는 낫으로 벤다는 것. 그다음에 김은하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예초죠. 예초 기계로 해서 한다는 거. 어쨌든 풀을 그냥 방치해서 놓는 거 아니니까 무제초는 아니라는 거. 풀을 뭐랄까 벤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자, 자연농에서 또 두 분 선생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많은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원천 기술적인 그런 배울 게 많다 보거든요. 그리고 풀어야 될 농업의 어려운 부분을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들이 있고 확장 기술로 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인데요. 어쨌든 아까도 했습니다. 벼라든가 채소 재배의 경험 방법은 뭐냐? 부분경우이라는 거 무경우이라 합니다만은 어쨌든 과수는 무경은 맞지만은 채소는 부분경을 하고 있더라는 거 무비로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토양용 비료를 생산하고 농지에서 100% 생산한다는 거 꼭 같습니다. 김은하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무농약이라 합니다만은 가구에는 무농약 맞지만은 김은하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식초, 와사비, 친환경 농약을 쓴다는 것, 그 다음에 무제초입니다만은 어쨌든 예초한다는 것, 낫으로 벤다는 것, 그 다음에 기계로 예초한다는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 모르겠습니다. 차이라 저희의 해석이니까요. 저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그냥 기적으로요. 자, 자연농 실패 줄이기, 아까도 있습니다. 자연농을 에서 배우는. 토양 자생력과 작물 자생력 같은 거는 이게 이쪽에서 배워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농업에서 한 50년 동안에 뭐냐면 이제 작물용 비료를 해서 밑거름 넣어서 빨리 키우는 생산량 높이는 그리고 촉생 재배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 그리고 당도를 높인다든가 아니면 크기를 키운다든가 아니면 이제 아까도 있으면 빠르게 많은 생산의 그런 쪽으로 이제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만은 토양 자생력이라든가 아니면 농지에서 비료를 생산한다든가 그런 자립농 같은 그런 것 쪽으로는 이제 거의 기술이 축적이 안 돼 있거든요. 거의 아까도 있습니다만은 김은하 씨 같은 이제 사과 재배학에서 많은 분들이 갔다 왔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토양 자생력도 그렇고 이제 그런 뿌리 그런 것들이 기술이 정립이 안 돼 있거든요.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연농에 대한 경운, 비료, 병해충, 풀 이거를 다룰 때 우리가 물론 자연농은 무경운, 무비료, 무농약, 무제초로 볼 게 아니라요.
이렇게 이거를 아까도 했습니다는 좀 경운에 어떤 경운인가 구체적으로 실전적으로 지식화해야 되고 기술화해야 된다. 경운도 뭐 전문 경우 있어서 부분 경운이 있고 무경운이 있고 비료도 마찬가지고요. 병해충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나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댓글이라든가 뭐에 대해서 답하고 할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4시에 일어나서 밭일하고 농사꾼이지 않습니까? 농사꾼은 농사 잘 짓는 게 최고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생활에 딱 짜여져 있습니다. 매일같이 운동하고 이제 뭐랄까 휴식하고 이제 뭐 그런 잠자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저는 이제 뭐 농업을 하는 게 뭐 생산도 하지만 이제 기술적인 이런 쪽에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대야 제가 이제 지난 20여 년 동안은 이제 많은 분들과 만나는 농장하면서 개방해서 1년에 몇천 명이 찾아오고 상대했고 지난 또 십몇 년 동안 이제 창업교육하면서 만나도요. 사람마다 다 경향이 틀립니다. 이걸만 해주면 그렇고요. 질문에 답해도 뭐 저의 대답해도 대답 뭐랄까요. 자기 의도한 대로 안 나오면 또 댓글 다시고요. 질문에 답해도요. 다 틀립니다. 뭐 이거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요. 지금도 찾아오신 분들은 뭐 그냥 와가지고 뭔가 질문하고 이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의 질문을 하고 저거 하지도 않는 거를 이제 뭐 질문을 갖고 와서 하시는. 저는 이제 자연순환 유기농인데 뭐 자연재배 하시는데 자연농법 하시는데만 유기농 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제가 대답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뭐랄까 자기 표현을 정확히 한다 얘기합니다만 자기 표현이 뭡니까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저의 그거를 맞추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쉽지 않고요. 이게 지금 사람들의 많은 분들이 보면 이제 사람 대인 관계를 그렇게 잘 맞추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 기술적으로 안 되고 그렇게 좀 뭐랄까요 사람과 어울리는 그런 뭐랄까 그런 테크닉 뭐 그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람과 관계 맺는 게 세상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과 관계는 단절하고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소통하니까 또 댓글 달면서 뭐 질문이라든가 이게서 계속 전화 오고 뭐 소통하자 그러는데요. 세상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저한테는요 어렵고 또 조만간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대면 교육하면은 이제 그때 질문 같은 건 받을 거고요. 그다음 댓글로서 이거 모든 것들 아니면 찾아오겠다 이런 것들 정말 전화 같은 것도 그렇고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그걸 이해를 뭐 모르겠습니다. 이해해달라는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너무 길어졌네요.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